미디어 심리학 8주 2차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8은 정서와 동기입니다. 정서는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구두를 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서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기, 모티베이션은 한 행동의 목적이나 원인입니다. 정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들입니다. 쾌락주의 원칙, 헤도닉 프린시플은 모든 사람이 즐거움을 체험하고 고통을 피하는 쪽으로 동기화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제임스는 특정 목표를 찾도록 물려받은 경향성을 본능, 인스팅트라고 말했습니다. 행동주의자들은 본능 개념을 거부했는데 그들은 모든 복잡한 행동이 외부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추동, 드라이브는 최적의 생리적 상태로부터 이탈에 의해 생성되는 내적 상태입니다.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시스는 한 시스템이 그 자체를 특정 상태로 유지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입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이 충족하고자 하는 추동의 목록을 위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인간의 동기는 생물학적인 것과 심리학적인 것이 있는데 생물학적 동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동기는 생존 및 재생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몸은 정확한 수준의 영양, 온기 및 그 밖의 것을 유지해야 되며 이 수준이 최적 상태에서 멀어질 때 몸은 뇌에 신호를 보내서 교정작용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신호를 추동, 드라이브라고 불리는데 생리적인 요구를 신호하는 내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먹고 싶은 동기를 갖습니다. 굶주림 신호는 뇌에서 나와서 뇌로 보내집니다. 식욕 유발 신호는 배고픈 느낌을 유발합니다. 식욕 억제 신호는 배고픈 느낌을 없앱니다. 그렐린은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식욕 유발 신호를 보냅니다. 렙틴은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로 식욕 억제 신호를 보냅니다. 시상하부는 배고픔과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부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외측 시상하부는 굶주림을 켜는 신호를 받으며 복내측 시상하부는 굶주림을 끄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구조들은 굶주림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섭식장애에서 신경성 폭식증은 제거가 뒤따르는 폭식으로 특징 지어지는 섭식장애입니다. 신경성 거식증은 뚱뚱해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공포와 음식 섭취를 심하게 제한하는 특징이 있는 섭식장애입니다. 비만은 BMI 지수로 측정하는데 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식은 생화학적 이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때도 종종 먹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과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음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몸에 영양소를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체중 감소에 저항하는데 식이 조절을 해도 지방세포의 수는 줄지 않고 신진대사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신진대사는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 신체에서 에너지가 사용되는 속도입니다. 한 실험에서 밑바닥이 없는 그릇에 수프를 먹을 때 참가자들이 언제 그만 먹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그룹은 수프를 다시 채우면서 먹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밑바닥이 없는 그릇에서 알아차릴 수 없게 다시 채워주는 수프를 먹었습니다. 이 연구는 식사량을 감시하는데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동기 외에도 심리학적인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요구 위기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는 이 위기에서 생리적 요구는 기초가 되고 자기 실현 요구는 정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요구들이 충족될 때까지는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기진맥진할 때 지적 성취나 도덕적 투명성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동기들이 생물학적 동기보다 더 잘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은 매슬로우가 옳았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적 동기들은 독특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슬로우의 요구 위계는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요구 위계에 대한 관련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aslow's hierarchy of needs is a theory in psychology. It argues that there are 5 stages of human needs that motivate our behavior. Abraham Maslow proposed his theory in 1943 after studying what he called exemplary people, such as Albert Einstein or Eleanor Roosevelt. First, there are physiological needs, such as the need to breathe, eat, drink, or sleep. The moment we get enough of that and we feel awake and our bellies are full, we get motivated by the next thing. Now we want safety. We try to earn money, build up resources, and look for shelter that protects us against dangers. Once we are satisfied and feel safe, we have time to think about what we want next. At stage 3, we seek love and belonging. We desire to be close to family and friends, belong to a society, or join a gang. But the moment we feel completely part of a group, we already wish to be a little different than the rest. At stage 4, we look for esteem, self-confidence, and respect from our peers. We want to be someone. If we have money, we buy a fancy watch. If we have a brain, we write or think or work a lot. Motivation to perform and compete is now at its highest. Students, sportsmen, and inventors excel. Neil Armstrong even flew to the moon. Only if we breathe and drink and eat and sleep enough, and we feel safe and part of a group and still special, only then can we reach level 5, self-actualization. Now we can relax, be creative, accept facts for what they are, give back or do whatever we want. No more pressure, unless of course there is trouble below. If you are a leader and believe in the theory, use it. First, make sure everyone has eaten well. Then make them feel safe and help them belong to a group. Once they feel they belong, they are ready to stand out and excel. 동기의 종류는 내재적 대 외재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은 그 자체로 보상적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외적 동기는 extrinsic motivation으로 그 자체로 보상적이지 않지만 보상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이는 내재적 흥미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만족 지연에 능합니다. 위협이나 처벌은 금지된 행동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재적으로 동기화될 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하는 일을 즐기며 그것을 더 창의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활동들에 의해서 내재적으로 그리고 외재적으로 동기화되는 삶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외재적 동기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뛰어난 능력 중 하나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당장 원하는 무엇을 얻는 것과 기다려서 원하는 것을 나중에 더 많이 얻는 것 간의 선택에 직면합니다. 보상을 기다리는 것은 시험을 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더 큰 보상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일을 합니다. 연구들은 보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4살배기 아이들이 10년 후에는 지능이 더 좋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대학에 들어갈 때 더 높은 SAT 점수를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보상을 지연시키는 능력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예측하는데 IQ보다도 더 좋은 변인입니다. 외재적 동기의 단점은 외재적 보상을 통해서 내재적 동기를 쇠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퍼즐에 내재적 흥미를 가진 대학생들은 퍼즐을 완성하는데 보수를 받거나 대가 없이 그것을 완성하였습니다. 반면에 보수를 받은 학생들은 나중에 그 퍼즐을 가지고 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연구에서 매직 마커로 그림 그리기를 즐기는 아이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데 대한 상을 약속받거나 약속받지 않았는데 상을 약속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그 마커를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들에서 사람들은 한 활동이 내재적으로 즐겁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상을 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재적 동기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쇠퇴시킬 수 있듯이 처벌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장난감과 노는 것에 아무 내재적 흥미를 느끼지 못한 아이들에게 장난감에 손을 대면 처벌할 것이라고 실험자가 위협했을 때 갑자기 흥미를 갖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협은 금지된 활동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방향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또한 그것들이 단념시키고자 하는 그 행동을 촉진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서 일단의 보육원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데 지각하는 부모들에게 벌금을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벌금은 지각자의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데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어 있고 시간을 지키기 위해 보통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육원이 지각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자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것에 외재적으로 동기하게 되었습니다. 위협과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외재적 동기로 바꿀 때 의외의 결과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intrinsic motivation과 extrinsic motivation의 차이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Extrinsic motivation is doing something to get a reward from your environment. Let's take DJ, who is an accountant and has worked all day and night during tax season. DJ is not working because it is fun. He is working because he gets paid at the end of every 2 weeks. DJ is extrinsically motivated to do his job as an accountant. Grades, awards, accomplishments, money, and winning are all rewards from your environment that can serve as extrinsic motivators. Intrinsic motivation is doing something not to get a reward, but just because you enjoy doing it. Let's just say DJ joins a soccer team just because it's fun, not to win any awards. DJ would be intrinsically motivated to play soccer. Research finds that while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ors can coexist, attention to extrinsic motivators can interfere with intrinsic motivation. For example, if DJ joins a soccer league initially for fun, but then later becomes more focused on winning. 동기를 분석하는데 의식적 대 무의식적 차원이 사용될 수도 있고 접근 대 회피 차원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의식적 동기는 한 사람이 자각하고 있는 동기입니다. 행동이 쉬울 때 우리의 일반적 동기를 의식합니다. 행동이 어려울 때 더 구체적인 동기를 의식합니다. 무의식적인 동기는 한 사람이 자각하지 못하는 동기입니다. 사람들은 성취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고 이 기본적 동기는 무의식적입니다. 성취 욕구는 가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동기의 또 다른 차원은 접근, 어프로치 동기로
긍정적 결과를 경험하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반면에 회피, 어보이던스 동기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이것이 더 강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사람은 무의식적 동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동기 중 일부는 의식적이며 일부는 무의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갑을 사는 사람은 그의 행복을 증가시키고 손을 따뜻하게 하고 가게의 장갑 진열대를 찾는 모든 것에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동기들 중 어느 것은 의식적이고 어떤 것은 무의식적일 것입니다. 이 동기들 중 일부는 행복 증진처럼 아주 일반적이며 장갑 찾기처럼 아주 구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벨라처와 웨그너는 행위 실행의 복잡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체적 동기를 자각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반적 동기를 자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전구를 바꾸고 있는데 동기에 대해서 질문받는다면 나는 아빠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구가 끼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이 소켓에 나사선에 바르게 놓이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답이 바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두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의 행동이 쉬울 때는 더 일반적 동기를 의식하고 그 행동이 어려울 때는 더 구체적 동기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뇌의 다른 부위에서 일어나는 독립적 현상들입니다.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자 하는 동기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 않고자 하는 동기는 약간 다르게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동일한 경우 회피 동기는 접근 동기보다 더 강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10를 지불하지만 뒷면이 나오면 $8를 요구하는 동전 던지기에 내기 거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8를 잃는 고통이 $10를 따는 즐거움보다 더 강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손실이 동일한 크기의 이익보다 더 강력한 정서적 결과를 낳는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익을 획득하기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피하고 이득을 달성하도록 동기화되어 있지만 결과가 손실로 혹은 이득으로 보일지는 종종 그것이 어떻게 묘사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리한 소매상들은 이 그림 속의 가격 불일치를 신용카드 추가 요금보다 현금 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접근 동기는 성취의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성공의 희망에 더 많이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성취 요구가 낮은 사람은 실패와 두려움에 의해서 더 많이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펜딕스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것으로 이번 차트의 수업이 인정됩니다. 모티베이션을 가지기 위한 관련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There is no elevator to success. You gotta take the stairs. If you find meaning in quotes like this, put them right up where you will see them every day. Here are another 13 tips to get started. Ask why. If we don't know why we are doing it, then we don't see a point. Whether we want to make a career, change the world, or prove some idiots wrong, these are all great reasons to get going. Simon Sinek spoke of the golden circle. First ask why, then how, and what. If you don't have a purpose right now, pick up a skill that helps you once you do, like reading fast, learning how to learn, or public speaking. Know about the Dunning-Kruger effect. The theory describes that many of us are too confident when we learn something new. Once we actually start learning, we realize how difficult it is and how incompetent we are. As a result, our motivation drops and many of us quit. The trick to success is to keep going anyway. Once we master an area, our confidence returns.
Look for feedback. Marathon runners know that encouraging spectators can make a massive difference on the last meters. Feedback is a strong force, so deliberately seek it. One way, just ask for advice. Most people love giving it. It makes them feel smart. Entrepreneurs who look for investors say, ask for money, you'll get advice. Ask for advice, you'll get money. Articulate your values. In one experiment at the beginning of the new school year, 7th graders had to pick a personal value, such as being good at school, making friends, or music. Then they spent 15 minutes writing down why this mattered to them. To remind them, the process was repeated every 2 to 4 months. Within 2 years, most weak students saw a 10% increase in all grades. A year later, the experiment was repeated. This time, the value being good at school was not even available. The surprising truth, again, all grades got better. Remind yourself what you really care about. Get a mentor. Look for charismatic people you can look up to. By following a mentor, we can find inspiration, get new ideas, maybe even find purpose. You might be able to find them around the block. For a list of our favorite mentors, check our website or the descriptions below. Don't make excuses. To see if you do, Bernard Roth from the Stanford's D School teaches to reframe problems by asking yourself this particular question. What would it do for me if I had already solved the problem? For example, if you think you're fat, then ask yourself, what would it do for me if I would lose weight? If the answer is that you would ask that cute girl out on a date, then forget about losing weight and ask her out on a date. Prime yourself. Canadian researchers observed that salesmen in call centers can be 50% more successful when they see pictures that represent success while making their calls. The effect is called priming. Most of us become smarter in a library because we tend to be more thoughtful, and many feel more successful when we dress well, stand up straight with our arms out and our heads held high. Make bets. Make your life a game and take bets. Groups of pretty people do that all over the world to lose weight. The one who can't lose 2 kilos in 6 weeks has to buy cupcakes for everyone. But it also works for reading books or challenging yourself to ask a girl out for dinner. Track your record. Records show us where we are coming from. They indicate progress. Good music teachers record the students' first lesson. 1 year later, they show their students what they recorded. Most are amazed how much they progressed. As Nelson Mandela said, 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s done. Start small. When we put effort into something and we succeed, we are motivated to continue. It's a self-reinforcing circle. If we aim too high right at the beginning, it's likely that we will fail. This can lead to frustration, and we might stop before we even get started. Want to learn how to sing? Start with 5 minutes every morning. Surround yourself with positive people. Author Jim Rohn wrote that we are the average of the 5 people we spend the most time with. To get motivated, spend time with positive people that have a growth mindset. Negative people often have a problem for every solution. Get context. If you need to study maths, but your passion is sports and cooking, analyze your favorite football player. Find out how many kilometers he runs and how many goals he scores on average. Then calculate calories and make a healthy meal that would give him enough energy to score 2 goals in 1 game. Help others. If they succeed, you get positive energy back. One trick to motivate others is to use purpose. Explain why things matter. Paint a picture of their possible future. Then engage them to take responsibility. Last, give them the right tools and feedback to help them succeed. Leadership coach Steve Radcliffe calls it Future, Engage, Deliver. Establish discipline. As motivation can come and go, discipline will stay and watch you like a hawk. One way to get disciplined is to set a fixed time to do something and then make sure you always do it no matter what. For example, work out every morning for 20 minutes right before breakfast.
Over time, it will become a habit and you don't even need motivation. If you have to do something important or make a big decision, switch off YouTube right now and do it. As internet activist Aaron Swartz asked,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ould be working on right now? And if you aren't working on that, why aren't you?"